네,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너무나도 운이 좋게 이렇게 합격해야 돼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문준성입니다. 저는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이제 기술자로 있다 보니까 이 공부가 꼭 필요하고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저는 좀 단점이 있다면 글씨를 너무 못 써요. 제가 악필이라는 소리도 엄청 많이 듣고 요번에 이제 이렇게 제 답안지를 이렇게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써서 이게 합격이 되겠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이 공부를 하면서 힘들었던 게 한 페이지 이제 용어 한 페이지 채우고 서술은 이제 세 페이지를 채워야 되는데 그걸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주변에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이제 한두 분씩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재작년 추석 이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때다 보니까 약속도 많이 안 잡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활동도 많이 없다 보니까 에이 이참에 그냥 공부는 해보자 이런 마음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작년에 126회 56점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저 때는 합격하려고 이제 공부를 한 건 아니고 일단 뭐 주변에서 1000시간을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1000시간을. 그래서 핸드폰에다 어플을 해놓고 1000시간을 막 맞춰서 공부했는데 1000시간까지는 공부를 못한 상태에서 다 써보자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온 게 이제 56점을 맞았고 두 번째 시험도 점수는 좀 잘 나왔는데 저 때는 점수를 다 풍족하게 줬어요. 그래서 저 때는 용어를 좀 점수를 많이 받아보자고 서술을 아예 공부를 안 했습니다. 용어를 저 때는 이제 200점 넘게 많았는데 서술이 막 140 얼마 나와가지고 저 때는 안 됐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보고 세 번째 합격을 하고자 해서 마음을 먹고 했는데 저 때도 127회까지만 해도 서술을 세 페이지를 다 못 채웠습니다. 2.5페이지, 그리고 한 장은 3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서술 3페이지를 다 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128회도 저 때는 이제 다 채웠죠. 다 억지로 어떻게 막 쓰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많이 쓰다 보니까 늘어가지고 다 채우긴 채웠는데 잘 봤다고 생각하고 합격할 줄 알았더니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저 때는 이제 그래서 이 시험이 내가 이제 노력해서 잘 봤다고 이게 합격이 되는 시험이 아니구나. 운이 많이 작용하는 시험이다 하면서 제가 세 번째 느꼈습니다. 요번에 이제 129회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은 뭐 128회처럼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장담을 못 했죠. 저는 근데 불합격할 줄 알고 다시 또 서태지방을 다니면서 또 공부를 또 했는데 다행히도 또 합격이 돼가지고 좀 저도 많이 놀랐는데 일단 저는 진짜 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이나 이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이 공부에 아예 묶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이렇게 간증들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은 저는 예전에 이제 어떤 유튜버에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꾸준히 공부를 하는 이제 그 분을 제가 따라한 게 있는데 저는 하루에 4시간만 공부를 했습니다. 4시간 이후는 그냥 놀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리고 점심시간 때 1시간, 그리고 회사에 짜투리 내서 1시간. 4시간을 하면은 전 집에 와서 그냥 쉬었습니다. 이게 쭉 와갖고. 주말에도 4시간 공부하고, 제가 이제 등산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등산 가고, 친구들 모임이나 뭐 술자리 이런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시험 보기 이제 뭐 한 달 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자제를 했고, 뭐 2주 전에는 뭐 주말 같은 데는 한 10시간씩 이상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하루도 빼지 않고 꾸준하게 보니까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났던 것들이 나중에는 이게 필름 찍히듯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해서. 저는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거를 돌아서면 보고 계속 지하철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계속 넘기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게 아주 많이 봤죠. 많이 보고 이제 쓰는 것도 이제 회사에서 계속 회사에서 이제 딱 책상 앉으면 그냥 그때는 막 쓰는 것만 이렇게 연습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자격증을 하나씩 취득하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이제 뭐 이런 거였고 뭐 등록도 장래 등록을 해서 했고 공부 시간은 한 1년 4번이니까 1년 한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글씨를 너무 못 씁니다. 지금도 엄청 못 쓰고요. 저 마지막 시험 요번에 합격한 것도 글씨가 조금씩 늘긴 듭니다. 늘긴 늘고 빨라지긴 빨라지는데 남들 쓴 거 보면 제가 쓴 게 굉장히 좀 부끄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글씨는 이 정도면 됐다는 말씀 가지고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해갖고 했고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된 거는 학원에 스터디를 잘 다니다 보니까 스터디 반에서 예상 문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잘 추려줍니다. 그럼 거의 예상 문제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답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실 때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게 정확하게 나왔죠. 단위수량 시험이라고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22점인가 받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찍어주는 걸 많이 받았고, 그리고 고득점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환경 같은 거, 뭐 제로 애니메이션이나 뭐 EGI 뭐 이런 것들을 섞어 써라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이제 도움을 이제 저는 많이 받았고요. 저는 공부를 그 용어책에 있는 걸 가지고 용어 서브 노트를 한 500개를 만들었어요. 용어책 우리 여기서 파는 거 있죠? 용어책에서 500개를 만들었고, 서술은 그림도의 책을 봤습니다. 서술은 그림도의 책을 지하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한 1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계속 그림도의 책. 그리고 시험 보러 가서도 그림도의 책에 있는 그림만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첫 번 26회, 27회는 현장 경험을 쓰라고 그래가지고 막 현장 경험도 많이 쓰고 그랬었는데, 이번 시험 볼 때는 현장 경험도 쓰진 않았어요. 그냥 그림도의 책에 있는 내용만 다 썼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 답안의 공통 아이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안전, 환경, 그리고 이제 저는 안전에 대한 거 뭐 요율표 나온 거 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 하고 환경, 뭐 소음, 미세먼지 규정, 공사장 소음 기준, 이렇게 세 가지 외워가지고 그것만 계속 돌려 쓰는 거죠. 어느 공법이나도 해당이 되니까 썼고, 그리고 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기가 적정해야 되니까 공사비 최소 비용이었고 그래프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비용과 적정 공기 뭐 이런 거 아이템 공통 아이템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뭐 현장 경험은 아까도 예전에 썼는데 지금 현장 경험을 안 썼어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책 안에 있는 내용만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좀 그 용어 같은 경우는 대제목을 3개에서 5개 정도로 생각을 항상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목을 많이 써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딱 4개만 썼는데 지금은 그냥 3개에서 5개. 근데 될 수 있는 공법 같은 경우는 뭐 그림도의 그 특징, 장단점, 시군시 유의사항, 비교표면 딱 5개거든요. 5개 쓰고, 뭐 찍힘이 나오면 찍힘은 막 길게 쓰니까 그건 뭐 대제목이 3개 정도만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서술 같은 경우는 뭐 앞에 원인은 5개, 아이템 5개, 대책도 7개 이렇게 썼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책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이상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도 합쳐갖고 원인과 대책을 합쳐가지고 15개 이상을 써야겠다. 머릿속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짐을 딱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그냥 딱 채웠죠. 그냥 뭐 생활 내용들을 진짜 많이 이렇게 딱 채웠습니다.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일단은 합격한 뭐 그게 사실 이제 운이 많이 작용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 4번 시험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제 저는 빨리 붙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 3번이나 4번째 올해 안에만 시험에 붙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부를 했고요. 천천히 공부를 했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지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너무 이게 여기에만 몰두를 하다 보면 너무 지칠 것 같아가지고 다른 것들하고 일과 뭐 제 취미생활을 다 병행도 하면서 했으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좋아하시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뭐 다 손을 놓고서 공부한다는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법은 다 틀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소 없이 이렇게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마지막 합격한 시험 쓸 때 답안지 3페이지를 꼭 채웠나요? 예, 요번엔 다 채웠습니다. 제가 28회부터는 다 채웠습니다. 27회까 근데 127회도 못 채웠는데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운이 좋았던 거고 27회까지 못 채웠는데 128회부터는 3페이지씩은 다 채웠습니다. 서술할 때 다 3페이지 다 채웠는데 저 128회는 조금 부족했던 게 아이템 숫자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템을 한 15개 정도? 근데 이제 찍힘 같은 것들 이렇게 있는 것들은 그냥 찍힘 뭐 3개, 뭐 4개, 뭐 5개 이렇게만 했고, 뭐 원인과 대책은 원인 5개, 대책은 한 10개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어는 어떤 전략이 있었어요? 용어 공부하는데? 용어는 무조건 대제목은 한 5개를 쓰자는 마인드를 갖고 들어갔고요. 개요 같은 거 쓸 때도 꼭 한 줄이 아니어도 되고 2줄, 3줄 쓰자. 뭐 이런 칸 이런 거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용어책 쓸 때도 용어 테두리 밖에도 막 씁니다. 밑에까지. 쓰다 보면은 대제목이 5개가 되게 되면은 이 박스 안에 다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그냥 막
줄이 넘어가도 그냥 글씨를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채우자. 뭐 이런 마인드였고, 대제목은 5개를 기본으로 갖고 들어가되, 찍히면 그냥 뭐 3개, 아니면 뭐 기본은 4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